사실 오늘 왜 이 영상을 찍어야지 생각을 했냐면, 경매 이제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경매를 통해서 소득을 만든 게 없는데 저 회사 그만두고 경매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매매 사업자로 전업하면 정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경매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분들이 경매를 시작하지만 2년, 3년 이상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서만 봐도 10명 중에 2명, 3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경매를 시작을 하지만 그만큼 중간에 포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결과를 만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꾸준하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중간에 포기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뵀었는데 그때 느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내가 경매를 꾸준히 하면서 성공하는 그 소수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경매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잡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경매하시는 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단기 매도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규제로 인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단기 매도하는 게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취득세나 대출, 각종 세금 때문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아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투잡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업 외에 여러 방향으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에 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전업으로만 경매한다고 한다면 여러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주식처럼 오늘 사서 내일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희망적인 생각으로 사고 팔고 금방 돈을 불릴 수 있겠다 생각하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경매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낙찰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추가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또 매도하고 수익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도 필요한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누가 단기간에 몇천, 몇억 벌었다 얘기만 듣고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많은 사례 중에 하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벌었다고 하더라도 나도 똑같이 벌 수 있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사실 경매 처음 시작할 때 회사를 다니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나중에 전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안 했고 단순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월급이라는 근로소득을 빼면 당장 다른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당장 회사를 자이든 타이든 그만두게 되면 돈이 나올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다른 곳에서 소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득의 비중이 경매 쪽이 더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사실 그래도 저는 퇴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경매 수익은 또 생기니까 두 곳에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굳이 퇴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언젠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오는데요. 그때 천천히 고민하고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를 한다면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낙찰 받고 매도될 때까지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관리비, 공과금 이런 것들이 부담이 크게 없죠. 매달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출 받을 때도 훨씬 유리해요. 은행에서도 직장이 있고
고정 수입이 있다면 대출 조건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경매한다고 직장생활처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경매 일만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즘 매매사업자 대출도 사업자 대표 소득을 보는 은행도 많아요. 물론 대체소득, 그러니까 카드 사용 금액으로도 가능한 은행이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아예 소득이 없는 매매사업자 대표다라고 한다면 부결을 내는 은행도 꽤 있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도 매매사업자 대출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 조건 중에 하나는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경매로 소득이 안정화될 때까지 투잡 개념으로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임장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시고 나만의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두 번 낙찰 받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건을 찾을 때나 투자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임장을 다니면서 스스로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게 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임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입찰하는 물건의 개수도 많아지겠죠. 많은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물건을 찾는 것도 임장을 가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건 한두 번 한다고 제대로 되기가 어렵겠죠. 임장을 과제처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학원에서 임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누구한테 판매할 거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임장 갈 때마다 그런 많은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임장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잘 안 가게 될 거예요. 임장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장 자체를 안 가고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더 위험한 일이에요. 아파트라고 해서 조사 자체가 쉬우니까 임장 안 간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임장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그 부분이 내가 시세 파악하는데 정말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장을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임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몇천, 몇 억짜리를 사는데 임장을 안 간다는 건 이해가 저는 잘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임장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나만의 물건 찾는 기준,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건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정하고 경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입찰 가격 정할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요. 내 기준에 맞는 적절한 가격 정하는 법을 찾으신 거죠. 경매는 아시다시피 내부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찰 후에 수리할 곳이 여기저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도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경매할 때 생기는 것들인데 임장 자체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면 한번 입찰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효율적인 임장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할 때 우리는 안전 마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해야 돼요. 낙찰받고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 예상보다 매도가 잘 안 돼서 이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경매인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경매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파트 경매 많이 하죠. 500만원 뛰기, 1000만원 뛰기 한다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경매라는 게 변수가 많은 부동산 투자인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전마진 2천만 원을 생각하고 물건을 낙찰받았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수리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수리를 한 다음에 부동산에 내놓을 때 수리 비용이 1,500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아니면 그 이상 더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의미는 시세보다 더 받아달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내 물건보다 더 높은 호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물건은 사실 지금 매도가 잘 안 돼요. 집주인들이 그냥 올려놓는 경우도 많아요. 안 팔릴 거 알면서. 혹시 물건이 안 팔리게 된다면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전월세로 내놓는 건 어떠냐고. 그렇게 되면 고민을 하다가 전월세로 놓게 됐을 때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되면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투자금이 다 회수가 안 되면 일부라도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2주택 중에 1개 주택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 예시하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덜 남더라도 정말 빠르게 손절하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아주 적은 차익만 남기고 털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미련을 갖지 않고 다음 물건을 빨리 다시 찾아서 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손해는 아니잖아요. 경매하면서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생각보다 더 남는 경우도 있지만 덜 남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직도 취득세 중과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 하나를 쓰면서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손해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수도권 공시가 1억 이하, 지방 공시가 2억 이하 물건으로 하면 되지 않냐? 물론 그것도 맞는 방법이긴 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한테 맞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 물건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고 또 수익을 내는 분들이 저희 멤버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갖고 있는 2주택이 좋은 입지에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2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 1억, 2억 물건으로 단기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거든요. 요즘에 보면 지방 광역시에 있는 공시가 2억 이하 아파트는 많은 입찰자가 몰려요. 실거주자, 소액투자자, 다주택자. 이 금액이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해야지 하는 모든 분들이 몰리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파트는 무조건 잘 팔린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몰리기는 하는데, 보통은 빌라보다 아파트 경매를 선호하잖아요. 단기 매도로 잘 팔리는 물건은 수도권 공시가 1억 이상 물건이 더 많고요. 지방도 2억 이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되고 수익이 좋은 물건은 1주택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해서 1억 이상 벌면 소득세가 35%예요. 많이 벌고 세금을 그만큼 내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만 투잡 개념으로 이 정도 벌면 괜찮은 거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이것도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회사 다니면서 경매할 때는 단기 매도로 80% 내면서도 경매했으니까 저는 이 정도 세금이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왜 이 영상을 찍어야지 생각을 했냐면, 경매 이제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경매를 통해서 소득을 만든 게 없는데 저 회사 그만두고 경매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매매 사업자로 전업하면 정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한테는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안 그래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내 본업에서도 성과를 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경매가 돈을 버는 맞는 키가 아니에요. 지금 경매로 돈 버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 꾸준함,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고팔고 1년에 몇 건이나 할 것 같아요? 경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평균 3, 4건 정도 하거든요. 물론 제 주변에도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그 정도 개수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경매로 단기 매도 한다면 이걸 아셔야 돼요. 고정 수입이 아니고 늘 변동성이 높은 투자라는 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지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정말 시너지가 더 많이 나거든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경매를 했던 가장 큰 이유예요. 경매로 전업하는 걸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 근로소득보다 경매를 통한 수익이 더 버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오고 그때 정말 고민을 하고 전업 투자자의 길로 가도 늦지 않아요. 저는 퇴사하기 싫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소득이 있는데 하나를 포기하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경매를 계속 하다 보면 성과가 나올 거고 어느 순간에는 경매에 대한 업무가 내 직장 업무보다 많아지거나 영향을 줄 시점이 오게 되면 하나는 선택해야겠죠. 내가 경매를 통해서 퇴사 준비를 했다고 해도 퇴사를 하면 분명히 춥습니다. 그동안은 두 가지 소득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씀씀이도 컸지만 하나의 소득이 줄면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런 씀씀이도 줄여야 된다는 각오도 하셔야 돼요. 전업으로 고정 수입을 원한다면 월세 투자를 해야지 단기 매도는 적합하지 않아요. 경매는 낙찰 받으면 사실 그때부터가 다시 시작이거든요. 낙찰 받고 대출 알아보고 명도하고 수리하고 매물 올리고 매도하고 이런 과정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경매를 부업으로 하는 게 아닌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고정 수입을 원한다면 월세나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에어비앤비, 33M2, 오피스텔, 빌라나 단기 임대 이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런 투자가 좋다 나쁘다라는 건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어쨌든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저는 퇴사 전에 상가 투자로 월세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월세 투자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임대 투자보다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나 상가 투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는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본업이 없다면 고정 수익을 어떤 걸로 만들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매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투자금을 단기간 내에 빠르게 불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실 텐데 고정 수입 없이 단기 매도로만 전업으로 경매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오래 하지도 못하게 돼요. 투자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제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몇 년 동안 경매 물건이 엄청 나왔죠.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 유찰된 물건도 많고 단독 낙찰되는 경우도 많고 전세 사기 이슈가 생기면서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채권 회수를 하고 있고 반대로 허그가 낙찰을 받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하는 물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때면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매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낙찰받기 너무 어렵다. 낙찰가 보니 시세대로 가져간다. 시세 이상으로 써서 가져간다.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경매 시장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지만 그만큼 많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돈을 벌려면 계속 그 경매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경매로 돈을 버는 분들은 시장이 어떻든 계속 꾸준하게 경매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경매로 성공을 하려면 부업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업을 한다면 고정 수입을 어떻게 만들 건지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장을 효율적으로 하세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보고서 쓰듯이 이렇게 하면 임장 자체가 고역일 거예요. 단기 매도로 수익을 만들려면 많은 입찰과 폐차를 각오해야 되는데, 그런데 임장 가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안 되겠죠. 효율적인 임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 주택수를 잡아먹는 선택은 하지 마세요. 적게 남더라도 과감히 정리할 것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기회비용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얘기한 이런 것들만 잘 생각해 보시고 경매하시면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해서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경매는 혼자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와 함께 1:1 코칭반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연봉 만드는 부동산 경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꾸준하게 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몇십 개씩 몇 개씩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1년에 1개, 2개, 3개 이렇게 연봉 2, 3만 1차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야지 생각한다면 그렇게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전업 투자자처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경매로 실패가 아닌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명도죠. 명도 때문에 경매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